영화는 잘 모르지만 영화 이야기는 좋아합니다. 영화는 안 봤지만 영화 이야기는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영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무지렁이들의 과몰입 토크, 영화 없는 영화 토론, 영화에 과몰입하다 과몰입 시네마 과시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호스트 따따시라고 하고요. 오늘은 10만 유튜버까지 3만 명 남은 입소문 TV님과 감성 충만한 다양성 영화 리뷰해 주시고 계신 영화등대님, 그리고 이상한 세 남자 사이에서 중심 잡고 계신 티켓님 함께 할 겁니다. 네, 지난주에 첫 방송이 나왔습니다. 주변 반응이 어때요? 생각보다 핫해가지고 너무 놀랐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저보고 좀 생각 좀 하고 말하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근데 좀 당황스러운 건 전 항상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3번 4번 곱씹고 말하는 스타일인데 여기서 생각을 더 하면은 그러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일단은 오늘까지는 일단 한번 좀 생각을 지금처럼 3번 4번만 되뇌이고 말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생각 없이 말하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입소문님 어때요? 주변 반응? 주변 방송 상당히 뜨거웠고요. 네. 자본주의에 너무 찌들어 있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우리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티켓님 어때요? 지금 너무 핫하고요. 네, 교육부에서 광고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모쪼록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빵빵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치채신 분은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연달아 녹음하고 있는데 지금 10분 지났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1회차 만에 프로 방송인이 돼버렸어. 프로 방송인이 돼버렸어. 아니 등대님이랑 소문님까지는 그럴 수 있어. 티켓님이 또 이제 한 숟갈 더 떠서 광고가 광고 들어왔어요. 네. 캐릭터 뺏기면 안 되는데. 그래도 티켓님은 생각 없이 말하시는 분은 아니어가지고. 아니 저도 생각하고 말한다고. 누가 뭐래요? 보기에 생각 없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한다는 게 아니라 순수하다, 퓨어하다라는 말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녹음인데 어떻게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티켓님? 네, 저는 투머치 편에서 지금 미칠 것 같고요. 지금 제 바로 앞에 등대님 앉아 계시는데 눈 가리고 지금 녹음을 해야 되나 싶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면. 요즘에 이게 가림막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투명하지 말고 이제 검정색으로 그냥 칠해버린다. 제가 잘못했나요? 방해하시니까. 방해요? 제가 과몰입했다. 네. 그렇죠. 과몰입 하고 계십니다. 입소문님도 과몰입하고 계시죠? 지금 분위기 잡고 있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과몰입 토크, 영화 없는 영화 토론, 과몰입 시네마 과시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또 이제 영화의 한 상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회차는 제가 어떤 영화인지 말씀 안 드렸는데 혹시 아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분들은 혹시 진짜 모르는 거야?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눈빛이 진짜 모르는 것 같은데? 상황은 알지만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나 보죠. 방송에 지금 어느 쪽에 맞춰가야 되는 거야? 그냥 편하신 대로 그냥. 네. 킹메이커랑 경관의 피. 제가 2 작품을 다 안 봤어요. 저도 안 보긴 했는데 알고는 있지 않았어요? 몰랐나 본데? 너 진짜 몰랐어. 영화 없는 영화 이야기 일맥상통하게끔. 네, 좋습니다. 보고 오라고는 안 했는데 혹시나 알고 계실까? 알고 계셨나요 혹시? 그 주제는 이제 영화가 어떤 거다 정도는 알았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설명을 좀 더 듣겠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과몰입을 좀 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거는 경관의 피에 여러분들이 과몰입을 해서 어떻게
내가 이 영화 속 주인공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 민재는 재판 과정에서 선배 경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자기 소신이 철저한 인물입니다. 그런 민재를 눈여겨본 감찰계장은 그에게 내사를 권유합니다. 민재는 거절하려다가 그가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사용하여 수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민재는 내사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렇게 광역수사대로 발령받게 됩니다. 이후 민재는 광역수사대 팀장 강윤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감찰계장에게 보고를 진행합니다. 민재는 기간을 두고 지켜보지만 종종 특별한 행동을 보이는 듯 하지만 생각 외로 깔끔한 모습을 보이며 큰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민재는 특이사항이 없다는 보고를 했지만 감찰과에서는 강윤의 집을 급습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감찰과에서도 특별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강수대 팀원들은 민재를 프락치라며 내부 고발을 한 것이라고 분노하지만 강윤은 민재와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민재는 강윤에게 자신은 혐의 없음으로 보고를 했다라는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만 강윤은 그에게 광수대 소속이라며 자신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따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민재는 그것이 규칙에 어긋나고 위법이어도요? 라고 되묻고 그의 강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의 추적은 위법이 될 수 없다. 어떤 경우 어떤 방식으로도 진짜 경찰이 되는 것과 비겁한 관료가 되는 것 둘 중에 선택해야 하는 일이야. 곧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거다. 이에 민재는 저는 경찰의 사명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 과연 경찰의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범죄의 추적은 위법이 될 수가 없는 걸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범죄 혐의를 추적하기 위한 모든 행동은 위법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범죄를 잡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은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야기에 앞서서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관의 피는 영화 리턴과 아이들을 연출했던 이규만 감독의 작품으로 일본의 소설가 사카키 조의 동명 미스터리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설은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는 아버지, 아들, 손자 각각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내에서도 드라마화가 한번 이루어진 작품으로 한국에서는 손자의 이야기가 영화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맛이 있는 영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네, 따따시 영화 리뷰 채널 한번 방문하셔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시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영화를 안 보신 분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네, 저 안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 입 떼려고 했어. 네, 알겠습니다. 네.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는 아무래도 그 추적하고 있는 범죄보다는 좀 더 작은 범죄지만 어쨌든 범죄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행동들도 이제 불사해야 하냐 아니면 추적을 하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범죄들을 감수를 하고 접근해야 하냐 뭐 이런 문제점에 부딪히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뭐 범죄자가 도망가는데 빨간불이라고 안 건너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작은 범죄라고 이제 규정 지을 만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요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것도 현실적으로 이것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시나요? 금액 네. 정도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놓고 벌점 얼마나 나오고 벌점도 벌점이지만 일단 네. 벌금을 내야 되니까 네. 그걸 어느 정도 금액까지 감수를 할 수 있느냐 뭐 그 이제 잡는 데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청에서 좀 지원해 준다든지 이 정도를 생각을 하면서 큰 범죄와 그것과 비교해서 감수할 수 있는 작은 벌금들을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자세한 얘기는 좀 더 이따가 하고요. 네, 한 번씩 얘기를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 크기가 어느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소무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선은 그 범죄를 잡아내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되고 그리고 뭐 빨간불이라고 해서 거기서 멈출 거냐라고 하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오히려 좀 어느 정도의 선은 좀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범죄자의 인권이 너무
너무 중요시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는 부족한 것 같고, 또 범죄를 추적할 때도 그런 게 조금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유하게 넘어갈 줄 아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등대님.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두 분이랑 의견이 너무 똑같아서 오라는 거 좀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같다고 해서 좀 놀라서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범죄 되게 비유가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뭐 범죄자가 빨간불인데 도망가고 있는데 나는 빨간불이니까 멈춰 있어야 된다, 이거는 되게 유도리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 오히려 그 작은 범죄, 사실 이게 범죄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하지만 규정 짓는다면 물론 범죄겠죠. 근데 그 범죄를 내가 위반을 하고 그 범죄자를 제압함으로써 더 커다란 범죄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범죄들을 유도리 있게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거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리 괜찮은가요? 괜찮아? 뭐 상관없지 뭐. 네. 어차피 내 채널 올라갈 거 아닙니까?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영화 등대님이 말씀하셨던 거기 때문에 눈치껏. 예. 눈치껏. 본인이 감당해야 될 어느 선택.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의견이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굉장히 만장일치가 나와서 그래서 약간 놀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해서 조직폭력배와 손을 잡고 같이 수사를 해 나간다든가, 어떻게 보면 이 조직폭력배들도 얘네들은 뭐 범죄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당장 수배를 해서 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얘네들한테 막 물어보고 뭐 협조를 구하고 이런 식의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범죄자와 공조를 하는 셈이잖아요. 당장 이 사람이 잡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범죄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거죠. 이 최우식 배우가 연기했던 이 민재라는 인물은 모든 것이 깨끗해야 한다. 경찰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비리를 저질러도 되겠냐라고 하지만, 이제 강윤, 이제 조진웅 배우가 연기했던 강윤이라는 광수대 팀장은 그거에 이제 비겁한 관료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것에 대해서 그럼 뭐 범죄 어디까지 저지를 수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는 되고 어느 정도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빨간불인데 넘어간다, 이런 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소한 뭐 경범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중대범죄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뭐 조직폭력배나 손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되게 지명수배자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경찰을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을 찾아놓고서 이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범죄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범죄 방조행인데 이런 것들을 용인해 줄 수 있느냐, 이러는 거에 대해서 좀 저희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티키님 먼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 얼마 전에 JTBC에서 영화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에서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 리뷰한 거를 우연히 봤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사이코패스를 이제 검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수감되어 있는 상태로 그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다른 사이코패스를 잡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가 좀 이기적인가라고 생각도 되지만, 토사구팽이라고 그 사냥개로 잡은 다음에 둘 다 같이 처벌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건 어떨까. 네, 그때 그 리뷰에서도 이제 범죄 심리 전문가 분이 나오셨는데, 실제로 이제 수사 초반에 이제 조금 뭔가 발달이 좀 덜 돼 있을 때, 기법이 그때는 정말 실제로 그 범죄자를 통해서 범죄자를 잡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둘 다 잡아야 된다면 한쪽을 먼저 잡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일단 잡아놓고 경찰 내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두고서 이제 조지는 조져서 이제 야 너 말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영화 속의 상황은 이 사람은 이미 다 풀려 있고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냥 눈 감아주고 이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 어딨어 이런 식으로 해서 너도 말 찾아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청 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회유를 해서 네. 말 안 할게라고 해놓고 이제 나중에 잡는다. 네. 거래하는 척하면서 네. 사실은 페이크다 이 자식아 이렇게 나온다. 뒤통수를 친다. 네. 너도 그렇게. 들어와 이렇게. 네. 어서 와 이렇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입소문님 어떻게? 저는 약간 그런 건 좀 비겁한 생각이 들고. 비겁해졌네요. 네. 그래도 네. 저는 이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정말 중대하고 흉악한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이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또 잡아넣기가 잔챙이들은 잡아넣지 않고 또 그냥 두어야 다음에 또 이용해 먹을 수가 있고, 앞으로도 좀 작게 해먹는 행위들을 이제 근절하고자 내 손발을 다 잘라버리면 나중에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것을 활용해서 중요한 범죄를 막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키님과. 자, 등대님. 저도 최근에 되게 빠져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말해도 되나요? 네, 뭐 방구석이를 얘기해도 되고. 네. SBS 그 채널 5번에서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라는 그 작품의 이제 1화부터 한 3화 정도까지를 보면은 이제 거의 정립이 안 돼 있던 프로파일러들의 완전 초기의 그 인물들이 자신의 사비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범죄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 미래에 일어날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의 범죄를 이제 추적해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질문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제 경찰들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경찰이니까 경찰분들은 저희들의 그 국민의 세금을 이제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마무리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시고. 아니. 그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그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게 아까울 만한 그런 프로젝트나 작전이라면은 저는 조금 배제를 하고, 근데 이제 우리의 혈세가 들어가도 굉장히 더 커다란 범죄를 막기 위해 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범죄들이라면은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판단을 누가 하죠?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요? 매 건마다 국민들의 세금이니까. 매 건마다 투표를 했잖아요. 대신 이제 그 프로젝트들이 끝난 다음에 프로젝트? 뭐 그런 작전들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마약 범죄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약 범죄자들에게 이만큼의 돈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랬을 때 만약에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작전을 실행하는데 좀 데이터가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입소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전체를 다 공감하기는 어려웠지만 일단 세금이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캐릭터 확실하시네. 그 부분은 이제 확실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봤고, 아무래도 조금 그 범죄 관련된 얘기도 하다 보니까 전 그 회차보다는 조금 약간 좀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물의 그 개인의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재, 그러니까 국정에서 그 자기 청렴한 인물로 그려졌던 인물인데, 이제 감찰 지시를 받고 감찰을 했는데 뭔가 수상한 정황은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던 그런 자기의 이제 상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럼 만약에 내가 민재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혐의점이 안 보이는데 감찰 쪽에서 계속 감찰해서 보고해라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이 광수대 팀장의 말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될까? 아니면 이 감찰 쪽의 사람한테 의견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입소문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본인은 지금까지 굉장히 청렴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경찰은 공무원이니까 길고 멀리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찰팀장과 광수대장 중에 어느 라인을
어느 라인을 타야 내가 가늘고 멀리 굵고 멀리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 영화의 내용으로 좀 기반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광수대 팀장은 그 고위급의 라인이 연결돼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아 그러면 뭐 광수대 고민할 것도 없지. 네, 그래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수사하는데도 막 쓰고 와. 그래서 집이 엄청 넓어요. 혼자 사는데 강남에 방에 한 4개 있어. 광수대라 아무래도. 네, 그래서 집도 강역이고. 옷방에 정장만 쫙 있고 명품 시계들 쫙 있고. 아이, 차도 그러면 벤츠. 감찰팀장님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니까요. 평생 그렇게 공무원 월급 얼마 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광수대 팀장 이제 좋은 줄을 잡아야 된다. 사회는. 알겠습니다. 네. 티켓님. 네. 저는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예. 아, 우리 교육부 광고 잘렸다. 아니 이 경제 교육이잖아요. 아 이거 교육이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나게 생겨가지고 네. 이거 편집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네. 아 많이 들었고 공무원 월급이 나오네요 세상에. 네. 아이고. 지금 이제 원래 등대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다가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셨는데 복병이 또? 차이가 없어. 네. 건너뛸까요? 그래서 지금 너무 아찔하고. 먼저? 네. 아니 먼저 하면 또 큰일 날 것 같아서.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네. 네. 글쎄요 일단 그 세태를 너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냥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면 감찰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것도 사실 이제 청렴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이 이제 의심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했을 거고, 그리고 이 인물 자체도 이제 청렴한 거를 지향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감찰을 먼저 지시를 받아서 하고 이제 추후에 혐의가 없는 걸로 이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사실은 상황이 이래서 감찰을 부득이하게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드리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 상황도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감찰을 처음에 했다가 뭘 이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특이사항 없음으로 했는데 감찰 쪽에서는 일단 밀고 나오거든. 이 사람 수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또 광수대 이제 안쪽에서 안에서는 이제 아이 프락제 새끼 너 때문에 우리 팀장님은 잡혀갈 뻔했잖아 이렇게 나오는데 팀장님은 너 어디 따를래?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영화에는 좀 약간 비밀이 있는 게 이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와 이 광수대 팀장과 과거 동료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제 수사 중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감찰 쪽 사람은 도와주면 네 아버지에 관련된 사건 파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지금은 이제 기밀 처리가 돼 있으니까 못 보는데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강수대 팀장은 실질적으로 아빠와 같이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빠의 죽음이 왜 죽었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흘러가면서 왜 죽게 되었는지를 좀 알아가는데 영화가 궁금하시다면 경관의 피 직접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보 잘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등대님,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오늘 일단 캐릭터는 다 소우님한테 넘겨드리기로 마음을 먹어가지고. 아니, 등대님은 원래 캐릭터가 없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얘기를 하는 게. 생각 없이. 일단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 보겠다. 그쵸. 그죠. 내비게이션과 지도 따윈 필요 없다. 그쵸. 네, 내가 곧 내비게이션. 그죠.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쵸. 그런 인물이잖아요. 이거 다른데 전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제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고. 네. 저는 생각이 없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뭐라 할 말은 없는데. 오케이. 죄송한데 질문이 뭐였죠? 하던 대로 하시고요. 네. 민재의 상황. 그러니까 내가 감찰 쪽에서 감찰 과장한테 이제 지시를 받았는데 별 혐의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광수대 팀장이 너는 어디 쪽에 명령을 따를 것이냐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가 군대에서 너무 크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직급이 제일 높은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물론 내가 완전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한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지라도 그게 뭐 사실 그 직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단점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청렴이라는 기준이 그 조진웅 배우의 그 감시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청렴이랑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작품을 보진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감찰은 청렴한 게 아니다. 네. 길을 잃은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게 등대님 생각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랄까 통용될 수 있는 감찰과 없는 감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 기준이 그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이게 같은 내부 안에서의 감찰은 저는 조금 통용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외적인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이 아닌 외적인 곳에서의 감찰은 뭐 좀 국가적인 일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중대한 사안들이 필요한 뭐 군사 기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감찰은 좀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어느 정도 통용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내부적인 거에서의 감찰은 그냥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구 하나를 잘라내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서 그건 좀 통용되기 어려운 방법이 아닌가? 그럼 내부 감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지? 좀 안 좋게 보인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그럼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뭐 한 기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가 밖으로 퍼져나가면 기업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외부에다가 말하지 않을 제3자를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구하죠? 잡코리아의 잡코리아나 뭐 잡코리아 감찰해줄 사람 구하면 잡코리아는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 네. 그런 어플이니까 네. 전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광고예요? 또 들어왔나요? 이렇게 광고하는 것도 신박하네.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진짜 예상을 하나도 못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내부 감찰은 안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야, 약간 중압감을 못 이겨낸 게 아닌가? 근데 이거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웬만한 기업이나 조직에는 다 내부 감찰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감찰이나 이제 이런 감시 이런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걸 모두 다 부정하는 그런 거죠. 청렴하지 않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그 조직이 그 너무 권력을 좀 남용을 해서 이제 너무 휘두르는 게 이제 그러니까 휘두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뭐 누군가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감찰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해 조금 더 약간 덧붙이자면은 그 감사라는 게 그 위에 있는 직급이 아래 있는 직급을 감찰을 할 때는 저는 결국에는 공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래 있는 직급이 위에 있는 직급을 감찰을 할 때는 전에 있던 전자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청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지금 있는 상황은 위에 있는 직급이 아래 있는 직급을 통해서 그보다 그 중간에 있는 직급을 감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청렴하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등대님 말에 기반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야기하면 자꾸만 예시가 이렇게 아니 왜냐면 이게 뭐지 사실 이제 사회적 통념상으로는 이런 감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성을 다들 인지를 하고 있고 저도 약간 거기에 동의하는 편이라서 이거를 이제 내가 이해를 해야 듣는 분도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입소문님이 굉장히 피곤해하셨는데 아니. 저 되게 등대님의 이야기를 항상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어요. 사실 이게 이제 그
소속되어 있는 예. 인원 그 내부 안에서는 사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찰하는 건 절대 공정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 안에 인원이 아닌 아예 밖에 외부에서 그 조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조직에서 감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와, 정리 너무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해주셨네. 이 얘기 들으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되네. 와. 그럼요. 저 항상 진지하게 듣고 있어요. 예. 티켓님도 같이 공감하신 것 같아요.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죠. 우리 등대님이 약간 네. 그 뭐 소비하실 때 불을 비춰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등대라서 그런지 네. 본인은 못 비추는 본인이 길을 잃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 토크가 어디로 갈까, 저 결말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쩌면 본인이 등대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자초한 거 아닐까요? 네, 그런 것 네. 같은 느낌. 등대한테 지금 등대가 필요한 느낌. 아직도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너는 여기서 롤이 약간 웃음을 가지고 가야 아니, 된다는 롤과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진지함을 가져가야 된다는 롤과. 아니,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예, 뭐 굳이 그런 걸 고민을 해요. 그냥 오케이. 내가 머릿속에는 그냥 생각했을 때 이런 조화가 일어날 거다라는 거지. 민재의 상황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감찰을 따라야 된다, 돈을 따라야 된다. 돈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는 또 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강윤의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수대 팀장이죠. 자, 동료의 아들이라서 조금 더 챙겨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감찰과에서 나를 감찰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료의 아들이라서 잘 챙겨줬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감찰하러 온 사람이네. 내 등에 칼을 꽂으려 왔어. 등대님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근데 저는 약간 이해를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분명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항상 깨끗한 길로만 갈 수는 없다고. 근데 이 친구도 분명 그런 고민을 했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감찰하러 왔지만 그건 순간의 실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이제 그 민재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제가 이 친구의 상황을 이해해준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내가 뭔가 3인칭처럼 얘기해가지고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들었나? 저는 이해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확실히 한 거고. 저는 강윤의 선택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상과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경찰이라는 그 현실이 이렇게 다르다. 너는 어디를 따를래? 근데 어차피 지금 걸린 게 없으니까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또 친구 아들이고 하니까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살짝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그런 지원의 맛을 좀 보여주고 그러면 데리고 맛있는 것도 이거 좋은 것도 좀 이렇게 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 색깔로 물들 수 있지 않을까. 돈의 맛을 보게 해준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티켓님이 또 한숨을 작게 쉬었는데 일단 티켓님의 의견을 듣기 전에 두 분은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가 이제 두 분한테 하는 건가요? 저한테 얘기하는 건가요? 두 분 왜 그러세요? 근데 등대님은 그래도 저는 좀 등대님 의견에 좀 비슷한 쪽이어서 이해가 되는데, 옆에서 자꾸 누가 돈 좀 후원 좀 해주세요 이거 보시는 분들 계시면 등대님 채널 가셔가지고 그냥 그거 있잖아요, 24시간 목록 재생하는 거 그거 틀어두시면은 등대님 돈 좀 버니까. 입수무님? 네, 수무님. 근데 그렇게 해주셔도 좋죠, 저도.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강윤이라는 그 인물이 그 민재라는 그 친구의 아버지와 동료였던 사이라는
였기 때문에 더 챙겨줬다라고 치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일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을 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또 아끼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양해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티키님에게는 1회차에서는 이제 등등님이 빌런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입소문님이 빌런이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 진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지하시죠, 등등님도? 그럼요. 저희 전부 다 진지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다 진지한데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재와 강윤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는 감찰 과장, 계장 같은 뭐 감찰과에 있는 감찰 과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 혐의점이 있어. 이상해. 이 사람 분명히 뭔가 수상해. 그런데 뭐 수상한 게 안 나온대. 자, 이러면은 강행을 해야 될까요?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뭐 별 혐의점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자, 먼저 얘기하실 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등등님 먼저 시키게요. 저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지뢰가 아니에요. 아니 그냥 먼저 얘기한 거야. 아무도 할 사람 없으면 등대님 먼저 시키겠다고 한 거예요. 내가 등대님 이상하다고 한 얘기 아니잖아요. 굉장히 빌드업을 한다. 여기서 골을 넣으신 듯한 기분이 들어요. 아니. 전혀. 아니 두 분 다 이제 동의하면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영화를 안 봐서 내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앞에서 했던 얘기도 이제 내부에서 그렇게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되는 것 자체가 그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뭔가 수상해서 수사를 했고 그 결과가 이제 혐의 불충분이다라고 하면 거기서 멈춰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있어도 뭐 물증이 없으면은 뭐 굳이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안 하는 게 맞다. 라고 얘기를. 그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느냐. 라면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영화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자꾸 이제 분명히 이제 공무원 월급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뭐 뒷돈을 받고 있나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 사람 입장에 그래서 하여튼 조사를 시켰는데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경우라고 해도 일단은 종결을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소님 말씀. 그럼 저요. 일단은 이제 그 감찰계장이라는 인물의 과몰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청렴함의 그 강박을 가지고 있는 민재라는 친구를 강윤의 밑으로 보내서 감찰을 시킨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감찰 계장이니까 충분히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걸 조사하라고 보낸 거긴 한데 이제 그 밑에 깔린 진짜 목적이 뭔가 자신의 실적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강윤이가 부러워서 쟤는 어떻게 내가 못 잡는 줄을 잡아서 이렇게 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혐의를 잡아서 둘 중에 하나죠. 뭐. 끌어내리겠다. 나 같은 바닥으로. 그게 아니면 너 혼자 가지 말고 나도 같이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컨셉 확실하네.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것들이 지금 이제 입소문님의 컨셉인가요? 아니면 진짜 본인의 생각인가요? 한숨을 쉬어. 죄송합니다. 아니. 아이, 컨셉이죠, 컨셉. 컨셉이다. 그럼 본인의 진짜 생각은 뭐 변함없죠? 진짜 생각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여서 출연자 보호를 위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중압감 느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미지만 챙겨가자는 그 말에 지금 2회차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당연하죠. 질문이 있는데 당연히 할 말이 있죠.
준비를 했는데 아, 글쎄요? 할 말이 있냐고 하면. 네. 근데 저라면은 제가 감찰 계장? 네. 만약에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냥 뭔가 마음에 뭔가 좀 남는 게 있으면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같아요. 아까는 감찰이 안 좋은 거다.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약자의 입장이었으니까. 예. 근데 지금 제가 감찰계장으로서 제가 과몰입을 해보니까 예. 냄새가 나는데 분명 누군가 여기다가 대변을 보았는데 그 대변에 냄새가 나는데 너무 깨끗하다. 그럼 이건 성립하지 않잖아요. 분명 그 냄새가 구린내가 나는데 이게 뭐가 없는 거는 이상하다. 뭔가 좀 그 불쾌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 편집 안 되고 나가도 돼요? 와.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미지 여기서 많이 쪼셔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완벽하게 이 사람 진짜 끝까지 파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은 끝까지 파볼 것 같아요. 진짜 문득 든 생각이 만약에 이 팟캐스트를 듣고 영화 등대하는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딱 채널에 들어갔는데 감성 리뷰를 하고 있으면 뭐지? 뭐지 이게? 뭐 이런. 괜찮으세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 그 감당할 만한 책임이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아니 막 몇십만 몇백만의 구독자를 가졌으면은 당연히 안 그러겠지만 뭐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크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 언변은 그렇게 제 생활을 위협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 혹시 유튜브하고 알고 계시나요? 의도치 않게 하차했다고 일단 이야기하려고요. 그쪽에다가 유튜브하고 알고 계세요?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걸 했다고 하면 이제 또 이게 이 질문과 무슨 자꾸 말려들면 안 되는데 자꾸만 말려들게 되네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네. 네. 뭐 자유로운 분위기니까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이게 물어보시고 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티키님께서 등대님 리뷰 봤는데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도 되는 곳이니까 여기는. 영화라는 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게 아니라 모두의 의견을 전 다 비판은 하되 비만. 물론 비만도 몸에 안 좋지만 비난이나 힐난도 좀 삼가해 주셨으면 다 이쁜 사회니까 다 교육 받았고. 제발 나왔습니다. 제발.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오늘 2회차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서로 들어봤습니다. 뭐 생각이 변하나 혹시 이거는 좀 신박하다. 난 여태까지 이런 생각 못 해봤는데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먼저 얘기하실 분 손 들어주시고 없으면 이제 저는 네.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등대님이 감찰에 대한 그러니까 내부 감사에 대한 시선이 상당히 흥미로웠고 그래서 내부 감사지만 외부에서 감사는 외부에서 끌어들여야 되고 근데 외부가 아니라 이제 안에서 살펴보면다고 하면서도 제 3자를 끌어들인다는데 그 3자는 내부인가 외부인가를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그 길을 잃은 토크가 참 인상이 깊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혹시 또 티켓님은 사람인이 여기서 나올 줄 몰랐어요. 잡코리아입니다. 잡코리아가 여기서 나올 줄. 감사는 잡코리아. 잠수 타시면 안 돼요. 네. 네.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카카오톡을 이제 탈퇴를 할까요? 네, 농담이고요. 네, 되게 한숨 쉬면 안 되는데. 출연자 보호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하시는 티켓님이. 괜찮으시죠? 아직? 네, 괜찮습니다. 네, 재밌어요. 네,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심적으로는 또 안정을 찾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뜬대님 한번. 잡코리아 관계자분들 혹시 듣고 계시면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품격 있는 대화를 통해서 홍보해드릴 수 있으니까 뭐 사람인도 좋고 알바몬도 좋고 이렇게 저희 방송을 통해서 홍보나 이제 광고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친절하게 저희가 문의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겠냐고. 아니 지금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좀 오늘 이건 이야기가 재밌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광고를 이제 어필하시고 계신데 뭐 제 생각으로는 뭐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질문의 내용이 조금 많이 엇나간 게 아닌가. 그 광고를 그렇네요. 네, 일단 잡코리아를 말한 제 자신이 대견하면서도 한심하기도 하고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사실은 예전부터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예전이라고 해봤자 뭐 한 2시간 17분 정도 그 전일 텐데 사실 따지님이랑 그 입소문님이랑 그 디스코드나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했었었는데 그 티켓님은 사실 방송 쪽이 아예 처음이신데도 굉장히 되게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내가 여기서 1인분의 몫을 다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해 죽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실 거면 저한테 그 채널을 주셔야 제가 이제 1인분을 완벽히 하고 그때 그 잡코리아 광고가 들어오면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잡코리아 관계자분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대님 덕분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결론이 나올 수 있나요? 이게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 결론. 내부 부인고직이 중요하다 아닌가요? 내부 감사를 잘하고 싶으면 잡코리아를 뒤져라. 그거였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어. 내부 감사를 잘하려면 내부인이 아니고 제 3자를 써야 되는데 잡코리아를 로그인해라. 그렇죠. 잡코리아에 구인구직 광고를 올리면 제 3자를 이제 내부 감사를 위해서 이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계약직이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그 회사랑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가지고. 이 프로젝트 끝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감사를? 이거 광고가 들어오면은 제가 좀 저는 광고주 편이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네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야, 이 매회차마다 결론이 신선하네요. 이게 이런 결론이 나올 거라고는 진짜 1도 생각 못. 야, 잡코리아가 나올 줄. 근데 그게 또 이야기가 연결이 되네요. 그럼요. 야, 내부 감찰할 때는 잡코리아. 아무래도 잡코리아 입장 생각해 보면 정규직을 밀어주는 게. 그렇죠. 이 정도면 올리실 때 그 유료 광고라고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한편으로는 소송이 안 들어오면 다행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잡코리아 쪽에서. 여러분 왜 니네가 뭔데 자꾸 언급을 하냐 우리를. 일단 광고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뭐 비하하려는 의도도 없고 그냥 저희가 이제 저희가 아니죠. 등대님 혼자의 개인의 의견이니까 적당하게 그냥 웃기려고 별짓을 다 하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더 품격 있는 마지막 멘트 할 때마다 진짜 바꾸시면 안 돼요? 네? 안 되죠. 그래도 품격 있는 또 이제 그러지. 품격 있는 건데 품격 있는 이 토크쇼로 이어가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이제 약간 웃기려고 한 거긴 한데 생각보다 더 웃기네요. 이렇게 품격이 이 정도로 올라갈 줄 몰랐는데 대단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더 품격 있는 토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거머리 시네마 곽신이었습니다.